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30번 지표 저희가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소리 그렇게 나쁘진 않으시죠? 네. 어떠신지 한 번만 좀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어, 오늘은 지표 30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지금까지 이제 뭐 여러 가지 내용 계속 보셔서 아시겠지만 오늘 좀 구체적으로 좀 하나씩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0번이 사실은 뭐 그렇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이게 까다로운 부분 중에 하나고요. 요거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어요. 자, 이제 오늘 요 내용 가지고 저희가 좀 진행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리 잘 들리시죠? 아까 소리 잘 안 들려서 조금 그랬었는데 지금 소리 어떠신지 괜찮으신지요? 한 분만 대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 들리시나요? 혹시? 예. 그러면 일단 오늘 좀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급여 제공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정기적으로 이제 평가를 하고 기록하는지를 보게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까지 저희가 어, 급여 제공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진행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급여 제공 계획을 세우고 진행을 했었는데 이제 그거를 가지고 이제 평가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이제 분명히 이제 가지고 이제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정기적으로 이제 평가를 했는지 그다음에 그에 따라서 변동되는 게 있으면 급여에 대해서 다시 재작성을 했는지를 이제 보고 급여에 대한 질향상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보는 게 이 평가 지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보면은 어르신들 개별적으로 급여 계획을 다 세우셨잖아요. 그죠? 급여 계획 다 세우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열심히 급여 제공을 했는데 통상적으로 반기별이니까 어르신이 입소하고 나서 이제 1월부터 보통 이제 한 6월 정도 되면은 어르신들에 대한 것들을 전반적으로 서비스 제공에 대한 것들을 다 평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건 무조건 1년에 2번 반기별로 평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정기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통상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 1월부터 6월까지 보통 한 분기로 보고 평가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7월부터 그 다음에 12월부터 2월까지 그래서 6개월 단위로 전반기 하반기로 평가를 하시는 게 제일 편해요. 왜냐하면 잃어버리질 않거든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평가하는지 안 하는지 보다 보니까 저희는 사실은 들어오신 지 한 달만 돼도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해요. 만약에 이 어르신이 6월 1일 날 들어왔다. 그럼 중간에 평가 한번 해요. 일단은요. 그리고 나서 다시 7월부터 12월까지 또 평가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반기 하반기를 가지고 분기별로 평가를 하는지를 보게 되는데 이때 중요한 게 언제 평가를 했는지, 즉 반기별로 평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날짜를 확인해야겠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어떤 걸 총평과 그 다음에 종합적인 소견, 그 다음에 작성자는 누군지를 봐야 되는데 이것도 급여 제공 계획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반드시 그 해당 직원들이 작성한 경우에만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사람이 하면 전혀 인정되지 않겠죠. 그 다음에 급여 제공 계획에 따라서 급여를 제공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어느 정도 어르신이 참여했는지, 기능에 대한 변화는 어떻게 됐는지, 또 중간에 어르신들 개인적인 요건과 의견은 어떻게 반영했는지, 그 다음에 급여 제공 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 하다 보니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평가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이제 본다는 거죠. 그래서 평가를 반드시 해서 반기별로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안 하면은 나중에 이 점수가 다 깎아 먹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급여 제공 결과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인 평가를 하는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기별로 하고 거기에 따라서 또 한 번 결과를 평가를 하셔야 돼요.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자하고 그 다음에 총평과 종합적인 소견 그 다음에 작성자가 누군지를 꼭 기록을 하셔야 되는데요. 보통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평가할 때는 전체적인 걸 다 평가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앞에는 반기별로 하되 전체적인 한 번은 이제 평가를 가져서 어떻게 이 어르신에 대해서 내년에 다시 우리가 급여 제공 계획을 세울 때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를 분명히 거기에 총평이나 소견에 기록을 해야 돼요. 구체적인 내용들은 제가 요거를 하고 나면 나중에 실제로 작성한 그 내용들을 한번 하나씩 살펴보면서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앞에는 우리가 얘기한 대로 반기별로 하고 개별 급여 계획에 대해서 그 다음에 급여 제공 결과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평가해야 되는데 그전에는 만족도 조사를 하라 그랬거든요. 그게 급여 제공 결과를 1년에 한 번씩 하는 걸로 변경된 거예요. 예전에 평가받으신 분들은 만족도 평가를 하라 그랬고요. 지금은 급여 제공 결과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평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급여 제공 평가를 했어요. 반기별로 했는데 이게 급여 계획에 작성을 할 때 반영을 해 줬는지 안 했는지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1 월부터 6 월까지 만약에 했다 그러면 7월 달에 혹시라도 이 어르신에 대한 것들이 반영이 돼야 돼요. 근데 만약에 반영을 안 했다 그러면 왜 반영을 안 했는지 거기에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야 됩니다. 뭐 상태의 변화가 없다든지 어떤 게 뭐가 변화가 없다든지 요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변화에 대한 내용들을 기록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 기록을 안 한 상태에서 반영을 안 했다. 그럼 이거는 X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급여 제공 계획에 대해서 결과 평가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반드시 반영을 해 줘야 되는데 만약에 반영을 안 했다 그러면 왜 반영을 안 했는지를 거기에 분명하게 근거를 남기셔야 돼요. 그 근거가 없으면 이거는 점수는 어떻게 돼요? 무조건 얘네들이 무조건 점수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단에서 나와서 평가를 할 때 반드시 어 반영을 해야 되고 반영을 하지 않았을 때는 반영하지 않은 근거라든지 명확한 근거가 없으면 나중에 이거는 점수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꼭 반영할 때 왜 반영하고 급여 반영하지 않았을 때 왜 안 했는지를 명확하게 기록을 하셔야 돼요. 자, 요거는 이제 케어포에서 우리가 하게 되는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전반기, 후반기 때 이렇게 평가하도록 돼 있죠. 저희는 현재 이제 지금 그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진행을 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지금 전반기 하고 나서 후반기 때 보시면은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기 한 번 하고 후반기 한 번 해서 이게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한 걸로 하면 문제가 없겠죠. 그래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실질적으로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평가를 할 때 요런 내용들을 가지고 지금 전체적으로 요렇게 평가를 하셔야 돼요. 요렇게 해 가지고요.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데 어르신 개인적인 욕구에 대한 의견도 반영을 해야 되고 우리가 한 그 분기별로 했을 때 문제점이 뭔지 그래서 우리가 평가 결과 어떤 것들이 더 좋아지고 어떤 것들이 문제가 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셔야 돼요. 그렇다면은 이제 실질적으로 케어포를 사용하지 않는 기관은 요거를 작성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케어포를 작성하는 기관이라면 요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들어가면은 지금 회수가 뭐 1에 뭐 30분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 지금 보이시죠? 밑에까지 쭉 내려가면 전체적인 내용들이 쭉 나와요. 자, 그리고 나서 보면은 목표라든지 우리가 처음에 세웠겠죠? 종합적인 의견을 세웠는데 요거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여기로 나와야 돼요. 요거를 작성하셔야 돼요. 요거 작성하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잘했어도 우리가 수고하고 진짜 땀 흘리고 고생했어도 요게 없으면 인정이 안 돼요. 그래서 보시면 와상 상태에서 휠체어를 앉을 수 없을 만큼 있을 만큼 호전이 되었고 생활실에서의 식사보다는 휠체어를 이용하여 다른 분들과 함께 식사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성이 있고 요거 이제 바뀐 거죠. 요게 바뀐 거죠. 호전됐죠. 그 다음에 프로그램에 대해서 참여는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뭐 어느 정도는 종사자의 협조가 있으면은 가능할 정도로 완화가 되었다라고 해서 우리가 전반기 때 했던 프로그램들이 그만큼 효과를 봤다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기록을 해 놓으셔야 돼요. 추가적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할 만큼 호전되어 욕구에 대한 사정을 강화하고 요양보호사 팀에게 어르신의 최대한 의사소통을 통해서 욕구를 파악해서 반영할 필요가 있음 해가지고 돼 있거든요. 요거를 이제 작성하게 되면 이제 저희가 출력했을 때 장면이 바로 요 장면이 나오는데요. 아까 그 내용 그대로 여기 나오죠. 이렇게 그랬을 때 세부 사항으로는 다음과 같다. 그래서 신체 활동, 그 다음에 인지 활동, 그 다음에 건강 관리, 간호 관리, 기능 회복에 대해서 각각 그 내용을 다 기술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신체 활동에서는 서비스를 진행하고 잔존 기능을 더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이제 인지 활동은 의사소통이 이제 어느 정도 가능했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좀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독려하고 되도록이면 좀 반복적으로 그 훈련을 통해서 어르신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조금 더 향상시키는 데 있고 건강관리 같은 경우 기존과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되 어르신이 이제 움직임이 생기다 보니까 상처가 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런 여부를 관찰하도록 하고 간호처치 같은 경우 어르신의 어떤 배변 관리라든지 또 요로감염 같은 그런 감염 예방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이제 이제 식사가 어느 정도 입으로 가능하니까 이제 구강 관리를 좀 철저히 하는 걸로 저희가 넣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기능 회복 같은 경우는 잔존 기능을 최대한 유지해서 다른 프로그램을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반복해서 이 잔존 기능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급여 제공 계획 결과 평가에 대한 거는 전반기 그다음에 1년에 한 번 평가하는 거 2번 평가를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까 얘기한 대로 반기별로 한 번, 그리고 나서 정기적으로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 전체적인 결과를 한 번 더 평가를 해서,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 결과 나온 거를 가지고 내년에 내지는 다음 하반기 때 어떻게 어르신에게 급여 제공을 우리가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거를 대작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따라가는 게 뭘까요? 단순하게 평가를 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급여 제공 계획서가 한 번은 변경이 돼야 되겠죠? 만약에 급여 제공 계획서가 변경이 안 되면은 급여 제공 계획에 대한 거를 어떻게 반영할 거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급여 제공 평가가 나오면 그 다음번에 급여 제공 계획서를 한 번 바꿔줘서 여기에서 나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급여 제공 계획서에 대해서 재작성 여부를 확인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반영 여부를 확인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연말에 할 때는 어떻게 되나요? 연말에 할 때는 마찬가지로 해놓고 그 다음 해에다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반영할 건지 그 내용을 여기다가 작성하라고 하는 내용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케어포 쓰시는 분들은 지금 보시는 대로 이쪽에 나와 있죠? 보시는 대로 지금 쭉 해서 거기에 따라서 작성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이제 그 케어포를 사용하지 않는 원장님들은 지금 이쪽에 보시는 대로 요 양식을 가지고 그대로 작성해서, 이제 뭐 나머지는 체크하면 되지만 3번, 4번, 5번은 반드시 서술형으로 기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좀 누락을 했는데 앞 표지에 누가 작성했는지 결제 라인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작성하면 우리 직원이 작성했다는 게 반드시 나와요. 그리고 나서 케어포 작성하시는 분들은 지금 보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서 나오죠.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한 다음에 목표하고 종합 의견은 이미 우리가 그때 급여 제공 계획서 세울 때 그 내용이 그대로 따라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가 총평만 쓰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급여 제공 결과 평가를 딱 하면 어떻게 해요? 여기 나오죠. 작성자가 누군지, 언제 작성했는지 나오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작성 일자, 그 다음에 작성자가 누구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여기 지금 다 들어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반영을 해서 급여 제공을 세울 때 요런 내용들을 반영해서 급여 제공에다가 추가를 하고, 아니면 또 우리가 급여 제공에 대한 변동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변동했다라는 것을 기록해 주시면 요 부분은 거의 대부분 다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보통 이제 담당자가 사회복지사 선생님이거나 아니면은 시설장이 직접 하거나 해서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 놓으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제가 오늘 요거 외에도 조금 몇 가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예요. 사실은 그 지금 자꾸 어떤 분들이 최근에도 보면은 잘못 알고 우리가 이제 허가제로 바뀐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거든요. 신청해서 허가제로 바뀐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잘 아셔야 돼요. 우리 허가제로 바뀐 적이 없어요. 제가 누누이 한번 그런 이야기들을 해서 아시겠지만 허가제로 바뀐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허가제가 아니라 지정갱신제 내지는 지정제 강화라고 하는 걸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없던 서류들을 요구해서 그 서류에 맞춰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서류 두께가 뭐 한 요 정도만 했다면 지금 한 이만큼 서류가 늘었죠. 그래서 자꾸 허가제 얘기하는데 참 보면서 답답해요. 아니, 왜 용어를 그렇게 정확하게 표현을 못하는지 정말 답답해요. 그래서 우리 원장님들 같은 경우도 우리가 허가제로 바뀐 게 아니라 지정제 강화 또는 지정갱신제로 바뀌었다는 거, 요거를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혹시 하신 것 중에서 조금 원장님도 궁금하신 게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은 제가 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그렇게 길진 않아요. 평가를 해야 되고 평가를 반영해야 되고 그에 따라서 급여 제공 계획서를 다시 작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요거 지금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요 외에는 특별한 게 없는데요. 개별급여 제작성한 것도 공단, 그거는 보내야 되죠. 왜냐면은 갱신이나 상태의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제작성에서 보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르신 상태의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지금 저희처럼 이런 상태의 변화 있는 경우에는 다시 공단에다 보내야 돼요. 그리고
거기 보게 되면은 이제 뭐 갱신, 그다음에 1년에 한 번, 그다음에 어르신의 상태에 대한 기능의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고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평가 때는 그 내용이 반영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평가일 이후 기준으로 급여 제공 계획서를 통보했는지, 그다음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상태 변화에 따라서 또다시 그거를 다시 수정해서 보냈는지, 요거 분명히 볼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뭐 제작성 안 해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제작성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슬슬 연습하시는 게, 제가 볼 때는 나중에 변경된 제도에 우리가 이렇게 적응하는 데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또 답변할게요. 그래서 조순희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변동사항이 있으면, 상태 변화가 생겼다면 반드시 보고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거기 우리가 보게 되면 급여 제공 기록지, 저기 급여 제공 계획서 보내는데 보시면 딱 클릭하시면 상태 변화가 거기 딱 뜨잖아요. 그죠? 상태 변화 있으면 상태 변화로 클릭하신 다음에 보고하시면은 아무런 문제 없어요. 다른 것도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제가 얘기한 것보다 한 초 정도 늦게 원장님들한테 전달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래요. 오늘은 내용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라서 오늘은 그렇게 길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것도 혹시 있을까요? 요거에 대해서 다른 것도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가요? 아니요, 상태 변화는 진료나 검사를 받고 하는 게 아니고요. 보통 상태 변화는 우리가 어르신이 하다가 갑자기 이제 그 전에 기저귀를 안 차다가 기저귀를 차게 됐다든지, 아니면 어르신이 식사를 하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면 섭식, 입으로 들어가는 구강을 통한 섭식을, 그러니까 경구를 통한 섭식을 하시다가 콧줄을 사용하게 됐다든지, 아니면은 콧줄을 사용하시다가 어르신 상태가 좋아져서 이제 입으로 섭식을 할 수 있도록, 드실 수 있도록 훈련을 좀 해가지고 어르신이 이제 완전히 드실 수 있게끔 됐다든지, 이런 게 있을 때 우리가 상태 변화라고 해요. 그래서 꼭 어떤 진료나 검사를 통한 것이 아니고요. 그런 것들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꼭 어르신이 뭐 어떤 그 큰 상태보다는 뭐 갑자기 와상이 됐다든지, 와상에서 어르신이 조금 더 건강해지셔서 뭐 휠체어 생활을 할 수 있게끔 돼서 어느 정도 이렇게 훈련을 다 걷는 훈련을 할 수 있는다든지, 이런 것들도 다 변화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태 변화가 있는 경우도 다 작성해서 공단에다가 보고하셔야 되고, 우리도 급여 제공 계획서 다시 작성하셔야 되고, 결과 평가할 때 역시 마찬가지로 평가하시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꼭 진료나 검사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내에서 판단해서 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살롱 원장님 맞죠?